자, 폐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저와 함께 하수구로 들어오실래요? 농담이 아니라 오늘날 신선한 물이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물을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변기를 내릴 때마다 많은 물을 낭비한다는 건 이미 아시죠? 그렇다면 왜 바닷물을 변기물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지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움이 안 돼요. 더욱 문제인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바닷물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현대 하수 시스템은 폐기물을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물로 작동합니다. 물은 쓰레기를 떠내려가게 하고 파이프로 밀어넣는 일의 제격입니다. 오수가 정화 필터에 도달하면 물은 그냥 스며들고 단단한 물체나 입자는 망에 걸러진 후 수거되어서 버려지거나 재활용됩니다. 그 다음에 물은 침사지로 향합니다. 폐기물과 섞여 있었던 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깨끗하지 않고 얼마 동안 거대한 탱크 안에 머뭅니다. 그 안에서 무거운 입자들은 탱크 바닥에 가라앉아 질퍽질퍽한 침전물층이 생깁니다. 이것은 슬러지라고 불리는데요. 농장에서 사용하도록 보내죠. 슬러지는 특수 처리되어 비료로 사용됩니다. 완전 유기농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올바르게 처리되고 나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침전물 위에 있는 물은 눈에 띄게 맑아집니다. 하지만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이 물에는 수십억 개의 미세먼지 입자들이 있어서 이 물을 마시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가 가라앉고 제거되면 물 또한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다른 탱크에 채워지거나 특별한 여과 시스템을 거치는데요. 이 두 방법의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염원을 먹이로 하는 박테리아를 사용하죠. 만약 거의 깨끗한 오수가 탱크에 흘러들어간다면 탱크 안에 박테리아의 이로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탱크 안에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박테리아가 자라고 증식해서 물 정화를 가속화합니다. 만일 여과 시스템이라면 오염원을 먹고 사는 박테리아가 잘 자라도록 특별히 처리된 석판 위로 물이 흐릅니다. 어떤 경우든 물은 생물학적으로 정화되고 원래 있던 곳, 즉 강과 바다로 돌아갈 준비가 됩니다. 거의 준비가 됐지만 아직 마지막 정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국가마다 규율이 다릅니다. 가장 흔한 마지막 정화 방법은 소독입니다. 예를 들면 염소 소독이죠. 염소는 물에 남아있는 해로운 박테리아를 없애고 효과적으로 정화하고 사용할 준비가 되도록 합니다. 염소 대신 자외선, 과산화수소, 오존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을 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물을 특별처리 탱크나 부엽토 탱크로 통과시키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아주 작은 입자와 박테리아까지 여과 물질에 갇히게 되고 물은 자유롭게 흘러나갑니다. 그런 후에 자연으로 다시 방출되고 순환이 계속되거나 다양한 목적을 위한 기술 용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건설 작업과 비식용 작물의 관계에서부터 핵 발전소의 냉각에 이르기까지요. 이런 물은 일반적으로 음료, 레크리에이션 또는 생활 용수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수돗물을 통해 나오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바닷물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말 그대로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다른 용도로 바닷물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짠 바닷물이 하수에 유입될 경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알다시피 소금은 딱딱합니다. 바다 수영을 해본 적이 있다면 피부에서 짠맛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바닷물에 젖은 몸이 햇볕에 마르면 피부에 하얀 층이 생기는 걸 봤을 거예요. 보통 물에 잘 씻겨 없어지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지만요. 만일 며칠 동안 물속에 있었다면 훨씬 더 눈에 띌 정도로 몸이 흰 소금 덩어리로 뒤덮일 거예요. 거의 모든 표면이 소금물에 닿을 경우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만약 수톤의 바닷물을 배관과 하수구로 흘려보내면 얼마 되지 않아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우선 물에서 나온 소금은 잔여물을 남길 거예요. 피부에 소금이 남았던 것처럼요. 물로 씻어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소금은 부식성이 있습니다. 금속, 점토, 콘크리트는 결국 부식되고 파이프는 터집니다. 두 번째로 그 결과로 생긴 폐수는 그런 상태로 바다로 되돌아갈 수 없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화된 오수는 몇 개의 필터를 통과하는데 그중 하나는 생물학적 필터입니다. 박테리아는 물속에 퍼져서 주변에 있는 해로운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소금물의 경우는 이런 시스템이 효과가 없습니다. 좋은 박테리아가 소금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짠물을 여과하고 정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겠지만 예상할 수 있듯이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도시 지하에 두 가지 파이프 시스템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요리, 세탁 등의 일상적인 용도의 담수고 또 하나는 변기물에 사용되는 소금물이라고 치죠. 그래요. 일상에서 소금물이 담수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짠물로 요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정화된 바닷물이라도 농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바닷물에서 우선 소금이 제거되어야 하는데 그건 또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닷물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바닷물을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개의 담수 처리 공장들이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공장에서는 바닷물에서 염분을 걸러내고 증발시켜 거대한 건조물 더미를 남깁니다. 반면 물은 가정과 산업체로 보냅니다. 남은 소금은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되는데요. 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물론 기존의 담수 처리법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 효율성은 입증되었습니다. 심지어 소금이 제거된 후에는 마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변기물을 포함한 다른 일상적인 활동들에 사용됩니다. 좋아요. 소금물은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을지 몰라요. 바로 퇴비화 화장실을 말하는 거랍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퇴비 더미에 던져 넣는 모든 것이 흙 속으로 들어가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부식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땅에 흙을 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3개의 공간이 있는 퇴비 장치가 분뇨의 90%를 차지하는 액체를 증발시키고 박테리아가 번성하도록 돕고 결국 안전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퇴비를 만듭니다. 멋지죠? 하지만 이런 친환경 화장실의 문제는 대도시에서는 실용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도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 건물에 퇴비 장치를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자체의 별도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필요로 할 것이고 퇴비화 화장실이 작용하는 방식을 고려하면 소금물로 인한 배관 교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하지만 시골거와 작은 마을처럼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을 때 퇴비화 화장실은 최상의 해결책입니다. 이 화장실은 물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던져 넣은 모든 것을 모아서 조용하고 품위 있게 그것들을 비옥한 토양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응가 이야기는 끝이 났네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더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